한쪽 단부가 회전단 혹은 롤러 단인 부재의 처짐각 방정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측 그림처럼 우측 단부가 회전단인 이런 부재는 우측 단부의 휘 모멘트가 이제 제로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좌측 단부에서의 모멘트 mi와 좌측 단부에서의 처짐각 세타 i 그리고 부재축의 회전각 파이 즉 왼쪽 단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상대 처짐 델타가 발생을 해서 부재축의 처짐각 파이가 이제 L분지 델타가 생기는데 이러한 모멘트와 두 개의 처짐각 사이와의 관계식이 바로 수정 처짐각 방정식입니다. 오른쪽 단의 모멘트는 이제 MJ가 0이고 좌측 단부에서의 모멘트 MI는 고정단 모멘트 FEMI 이 고정단 모멘트도 오른쪽 단부의 모멘트가 0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좌측만 고정했을 때의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이 고정단 모멘트는 추후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고정단 모멘트 더하기 L분의 4EI가 아니라 L분의 3EI 곱하기 좌측에서의 처짐각 세타 i와 마이너스 부재축의 회전각 L분지 델타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수정 처짐각 방정식의 유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처짐각 방정식으로부터 쉽게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쪽 단이 이렇게 회전이 억제되어 있는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쪽 단부에 세타 i라는 그 처짐각을 유발하는 그 i단에 가력해야 될 모멘트는 원하는 회전각에 L분의 4i를 곱한 모멘트가 가력이 돼야 되고 건너편 회전을 억제하는 발력 모멘트는 가력 모멘트의 50%인 L분의 2ei 세타 i 인 사실은 기존의 처짐각 방정식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단부의 모멘트가 안 생기는 즉 회전단, 힌지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L분지 2ei 세타 i의 모멘트를 가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건너편은 회전의 변화를 가해지 않는 회전이 세타 i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므로 회전이 안 생기도록 고정단이 유지돼야 되니까 가력 모멘트의 50%가 또 발력 모멘트, 즉 가력 모멘트는 L분의 2ei 세타 i니까 그거의 50%인 L분의 2ei가 아닌 L분의 2i 세타 i의 발력 모멘트가 건너편에 발생합니다. 이 둘을 합산하면은 오른쪽 J단은 모멘트가 안 생기도록 힌지단이 유지되면서 왼쪽에 회전만 세타 i가 만들어지는 그때 가력 모멘트는 L분의 3ei 세타 i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이번에는 기존의 처짐각 방정식에서 세타 i와 세타 j가 0이면서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상대 처짐이 델타만큼 더 생겨서 삼각형 델타만큼 생겨서 즉 부재축의 회전각 파이 L분지 델타를 유발하는 양단 모멘트는 왼쪽에서도 L제곱분의 6ei 델타 오른쪽에서도 L제곱분의 6ei 델타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기존에 알고 있습니다. 처짐각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오른쪽에 모멘트가 안 생기도록 힌지단을 만들기 위하여 이 가력 모멘트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L제곱분의 6ei 델타의 모멘트를 가력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는 가력 모멘트의 50%의 모멘트가 또 발력으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결합하면은 오른쪽에 부재축의 회전을 유발하는 삼각형 델타, 즉 L분지 델타라는 부재축의 회전을 만들고 또 오른쪽에는 모멘트가 안 생기는
회전단위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때 왼쪽의 모멘트는 삼각형 델타에 대하여 L분의 3L제곱분의 3EI 삼각형 델타의 모멘트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합산하면은 오른쪽 단부에 모멘트가 안 생길 때 왼쪽 단부에 처짐각 세타 i와 부재축의 회전각 L분지 델타에 대응하는 왼쪽 단부의 모멘트 mi가 바로 이와 같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정 처짐각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수정 처짐각 방정식은 한쪽 단부, 본 예제에서는 J단의 모멘트가 0인, J단이 힌지인 상태가 고려된 I단에만 모멘트가 요구되는, 즉 I단의 회전각 세타 i와 부재축의 회전각 L분지 델타가 만들어지는 I단에서만 가력되는 모멘트의 크기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처짐각 방정식과 수정 처짐각 방정식을 활용하여 본 예제와 같은 3경간 연속보의 거동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재는 A, B 부재, B, C 부재, C, D 부재 3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A, B 부재와 부재 C, D 부재는 A, B 부재인 경우에는 A단의 모멘트가 0인 그리고 C, D 부재는 D단의 모멘트가 0인 즉 한쪽 단부의 모멘트가 0인 수정 처짐각 방정식이 적용이 됩니다. J단의 모멘트가 한쪽 끝단의 모멘트가 0인 즉 AB 부재에서는 여기 이제 A단이 되고 CD 부재에서는 여기 이제 D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정 처짐각 방정식이 이제 적용을 돼야 되고 이제 부재 BC 중앙 부재 BC인 경우에는 양단 다 모멘트가 0이 아닌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유도한 일반적인 처짐각 방정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부재별 고정단 모멘트부터 산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부재 BC에 대해서는 양단이 다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제하되기 때문에 등분포 하중이 W라는 등분포 하중이 이제 부재 길이 L에 걸쳐서 만재됐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의 고정단 모멘트는 12분의 WL제곱 공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부재 BC에 대해서는 12분의 WL제곱 즉 104.17의 모멘트가 발생을 하고 고정단 모멘트가 만약에 우리가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양으로 했을 때는 왼쪽에서의 모멘트는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104.17 오른쪽에서는 가정한 시계 방향을 양으로 했을 때 플러스 104.17의 고정단 발력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부재 AB입니다. 부재 AB는 A절점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는 고정단 모멘트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즉 이와 같이 A단에 모멘트가 안 생기는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B단만 고정했을 때의 고정단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BC 부재에 마찬가지로 A단과 B단을 동시에 다 고정했을 때 12분의 WL제곱의 똑같은 고정단 발력 모멘트가 발생하는 경우 더하기 A단의 모멘트를 0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기 A단의 여기 104.17이라는 모멘트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모멘트를 A단에 가력을 하고 그때 B단이 고정됐을 때의 모멘트는 항상 가력 모멘트의 50%가 발력이 생기니까 이 경우를 합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A단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B단만 고정했을 때의 고정단 모멘트가 104.17과 0.5의 104.17을 합한 156.25의 AB 부재에서 이제 A단의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B단이 고정됐을 때 고정단 모멘트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부재 CD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D절점이 모멘트가 안 생기는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D절점에 모멘트가 안 생기는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C단만 고정되는 고정단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이 좌측 하단에 길이가 L인 부재에서 이제 왼쪽 부분 길이가 A고 오른쪽 부분 길이가 B일 때 왼쪽 단과 오른쪽 단의 고정단 모멘트를 각각 L제곱분의 PAB제곱, 오른쪽에서는 L제곱분의 PA제곱 B 이러한 고정단 모멘트가 우선 생깁니다. 즉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C단과 D단을 양단을 다 고정했을 때 20kN의 집중하중으로부터 C단에는 48, D단에는 72의 모멘트가 생기고 우리는 지금 D단이 힌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즉 이 72의 모멘트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대 방향으로 72의 모멘트를 가력했을 때 이 상대편 건너편에는 가력 모멘트의 50%가 반력으로 생깁니다. 즉 우리가 최초 원하는 D단이 힌지인 상태에서 C단만 고정했을 때의 모멘트는 48이라는 모멘트와 72 모멘트의 반인 모멘트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84라는 CD 부재에서 D절점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C단만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모멘트가 84라는 사실이 노출이 됩니다. 부재별 고정단 모멘트의 크기가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재별로 처짐각 방정식을 부재별로 설정하겠습니다. AB 부재와 CD 부재는 한쪽 끝단의 모멘트가 0인 수정 처짐각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고 중앙에 BC 부재는 양단 모멘트가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처짐각 방정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부재 AB입니다. A단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는 수정 처짐각 방정식은 우선 A단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B단만 고정했을 때의 이제 발력 모멘트는 전 페이지에서 산출한 156.25입니다. 따라서 MBA란 얘기는 AB 부재의 B단에서의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정단 모멘트 156.25 더하기 L분의 3EI니까 AB 부재의 길이 L은 25, L분의 3EI에 여기 세타 I가 바로 이제 AB 부재에서는 세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재축의 회전각인 L분지 델타인데 AB 부재는 변형 전 부재축도 수평축, 변형 후 부재축도 수평축입니다. 즉 부재축의 회전각 L분지 델타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 부재의 수정 처짐각 방정식은 이와 같이 간단히 노출이 됩니다. 두 번째, 부재 BC입니다. 부재 BC는 B단과 C단의 모멘트가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양단 모멘트가 다 생기는 처짐각 방정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 페이지에서 B단과 C단을 동시에 다 고정했을 때 B단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104.17, C단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104.17의 고정단 모멘트가 생긴다는 사실은 전 페이지에서 산출을 했고 따라서 부재 BC에서 B단의 모멘트를 MBC, 부재 BC에서 C단의 모멘트를 MCB라고 표현하면은 MBC는 마이너스 104.17 더하기 부재 길이 L분의 2EI에 2배의 세타 B 더하기 세타 C가 바로 이제 B단의 모멘트고 C단의 모멘트는 부재 BC의 C단의 모멘트는 고정단 모멘트 시계 방향으로 104.17 더하기 L분의 2EI에 세타 B
더하기 2배의 세타 C가 되겠습니다. AB 부재 마찬가지로 BC 부재도 변형 전 부재축도 수평축, 변형 후 부재축도 수평축입니다. 즉 B점이나 C점이 상하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부재축의 회전을 의미하는 처진각 방정식 부재축의 회전각인 요 L분지 델타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재 CD입니다. 부재 CD는 D단이 힌지인 D단의 모멘트가 0인 상태가 유지되는 수정 처짐각 방정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 페이지에서 D단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C단만 고정했을 때의 발력 모멘트가 84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MCD, CD 부재의 C단의 모멘트는 고정단 모멘트 마이너스 84 더하기 이제 수정 처짐각 방정식이기 때문에 L분의 3EI 곱하기 세타 C. 마찬가지로 부재 CD도 변형 전 부재축 수평축과 변형 후 부재축도 수평축이니까 부재축의 회전을 의미하는 요 L분지 델타라는 마지막 항은 0이 되겠습니다. 부재별로 처짐각 방정식 혹은 수정 처짐각 방정식으로부터 단부 모멘트가 설정이 됐다면 즉 부재 AB에 대하여 이제 A단이 힌지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이제 B단의 모멘트, 부재 BC에서는 양단 모멘트, 부재 CD에 대해서는 이제 D단의 모멘트가 이제 0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C단의 모멘트가 이렇게 부재별로 수정 처짐각 방정식 및 그냥 처짐각 방정식으로부터 부재별 단부 모멘트가 표현이 됐다면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즉 절점별 평형 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B절점에서 절점 B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모멘트, 즉 B단 좌측에서는 MBA, B단 우측에서는 MBC 이 두 개의 모멘트가 절점 B에 제하되는데 평형의 개념에서 그 두 모멘트의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즉 부재 AB의 오른쪽 B단 모멘트와 부재 BC의 B단 모멘트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 식을 정리하면은 이 식과 같고 마찬가지로 절점 C에서도 그 평형의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즉 C절점에 붙어있는 모든 모멘트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C절점 좌측 우측에서 그래서 이제 부재 BC의 C단 모멘트 즉 C절점 좌측 모멘트입니다. 더하기 부재 CD의 C단 모멘트 즉 C절점의 이제 우측의 모멘트입니다. 그 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라는 두 번째 평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평형 방정식 1과 평형 방정식 2가 성립을 해야 되고 이 두 개의 평형 방정식에 들어있는 미지수는 세타 B와 세타 C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세타 B는 2i분의 마이너스 180.25 세타 C는 2i분의 마이너스 20.5 이렇게 두 개의 미지의 변수, 두 개의 B절점과 C절점의 회전 변이를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 B와 세타 C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되면은 부재 단부 모멘트는 부재별 처짐각 방정식의 세타 B, 세타 C 자리에다가 지금 산정된 이 값을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부재별 AB 부재의 B단의 모멘트에 대한 처짐각 방정식 세타 B에는 마이너스 2i분의 180.25를 대입을 하고 같은 요령으로 부재 BC, 부재 CD에 기 설정한 처짐각 방정식에 해당되는 세타 B, 그 다음 세타 C 값을 여기 산출된 이 값을 대입을 하면은 부재 단부 모멘트가 계산이 되고 이따 중요한 것은 B점과 C점에서의 모멘트 평형 방정식이 성립을 하는지 수치적으로도 즉 B점에서 봤을 때 B점 좌우측의 모멘트
즉 MBA 더하기 MBC가 0이 되는지 수치적으로 MBA 134.6과 MBC 마이너스 134.6 비절점 좌우측의 이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C절점에서도 C절점에 붙어있는 모든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되는지 수치적으로도 그래서 C절점 좌측에서의 모멘트 MCB와 C절점 우측에서의 모멘트 MCD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재별 단부 모멘트의 값이 수치적으로 계산됐다면 전체적인 구조물의 휨 상황을 나타내는 휨 모멘트도를 도시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부재 AB의 경우입니다. 부재 AB는 길이가 25m이고 부재 내부에 등분포 하중 2가 제하가 되고 부재 AB의 그 A단이 힌지인 상태에서 B단의 최종적인 모멘트는 134.6이라는 사실, 시계 방향으로 134.6이라는 사실은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AB 부재의 미드포인트 중앙에서의 휨 모멘트 값은 우선 등분포 하중 2만 가력이 됐을 때 정중앙에서의 모멘트는 8분의 WL제곱인 8분의 등분포 하중 강도 2 곱하기 길이의 제곱만큼 생기고, 두 번째 B단의 모멘트, 시계 방향 134점의 B단의 모멘트가 가력이 되는 경우 AB 부재 중앙에서는 위로 볼록한 음의 모멘트가 B단의 가력 모멘트의 절반인, 왜냐하면 중앙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2분의 134.6의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중첩을 하면, 합산하면은 AB 부재 중앙에서는 플러스 88.95의 휨 모멘트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그리면은 이렇게 AB 부재인 경우에는 이러한 휨 모멘트도가 파악이 됩니다. A단의 모멘트는 0, AB 부재 중앙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양이기 때문에 88.95, 오른쪽 끝단에서는 위로 볼록한, 즉 휨 모멘트는 아래로 볼록한 것을 양으로 그리고 위로 볼록한 모멘트는 음으로 표현하니까 B단의 모멘트는 음으로 마이너스 134.6입니다. 두 번째, 부재 BC입니다. 부재 BC는 전 페이지에서 B단의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134.6, C단의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86.5인 사실은 파악이 됐습니다. AB 부재 마찬가지로 부재 내부에는 등분포 하중이 가력이 됩니다. 이때 BC 부재의 중앙에서의 휨 모멘트는 첫 번째 항은 등분포 하중만 제하됐을 때 8분의 WL제곱이니까 8분의 2 곱하기 25의 제곱의 모멘트가 중앙에 최대가 생기고, 두 번째 왼쪽에 134.6이라는 음의 모멘트가 가력이 되니까, 위로 볼록한 음의 모멘트가 가력이 되니까 BC 부재 중앙에서는 그거의 절반인 마이너스 134.6을 둘로 나눈 음의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역시 위로 볼록한 86.5라는 위로 볼록하게 휘게 만드는 모멘트가 가력이 되니까 BC 부재 중앙에는 역시 그거의 절반인 마이너스로 2분의 마이너스 86.5의 모멘트가 중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합산하면은 BC 부재의 중앙에서는 45.7 양으로, 즉 아래로 휘는, 아래로 볼록하게 휘는 45.7의 모멘트가 생긴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가운데 점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양의 모멘트 45.7, 좌우 끝점에서는 위로 볼록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34.6, 오른쪽에서는 위로 볼록한, 즉 마이너스 86.5의 휨 모멘트도가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재 CD입니다. 부재 CD는 전장에서 C단의 최종적인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으로 86.5의 모멘트가 이제 발생하면 전장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재 내부에 집중하중 20이 제하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힘 상태는 우선 집중하중 20만 제하되는 경우 양단의 반력은 각각 8과 12입니다. 단순부에서. 따라서 하중 제하점에서의 모멘트는 8 곱하기 15 또는 12 곱하기 10에도 하중 제하점의 모멘트는 양으로 아래로 볼록한 양의 모멘트 120입니다. 두 번째, 여기 C단의 단부 모멘트 86.5만 제하되는 경우 이 하중 제하점에서의 위로 볼록한 이 모멘트의 값은 비례 관계를 쓰면 여기 86.5, 마이너스 86.5에 대하여 25분의 10만큼 25분의 10만큼 마이너스 모멘트가 즉 하중 제하점 하단에서는 마이너스 34.6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합산하면은 최종적으로 C단의 모멘트는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86.5의 모멘트고 하중 제하점 하단에서의 모멘트는 120과 마이너스 34.6이 중첩이 된 85.4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양의 모멘트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CD 부재의 힘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재의 부재별 힘 상황을 전체적으로 같이 그리면은 이와 같은 전체 구조물의 힘 모멘트도가 도출이 됩니다. 이 다음에 살펴볼 예제는 지점 치마에 의한 거동입니다. 이경관 연속보에서 B절점의 치마가 델타 B, C절점의 치마가 델타 C만큼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본 문제는 변형일치법에서 다뤄왔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변형일치법에서는 부정정력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부정정력에 대응하는 처짐계산, 즉 적합조건식을 구성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짐각 방정식을 본 문제에 적용을 하면 보다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독립변이 성분입니다. 부재, 두 개의 부재로 이제 구성된 구조물이고, AB 부재와 BC 부재. 근데 이제 AB 부재에서는 A단의 모멘트가 0인, 그리고 BC 부재에서는 이제 C단의 모멘트가 0인, 그런 수정 처짐각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독립적인 변이는, 미지의 변이는 세타 B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 단부의 모멘트가 0인 상태가 유지된 수정 처짐각 방정식, 즉 J단의 모멘트가 0인데 이게 이제 AB 부재에서는 J단이 이제 A단이 되고 BC 부재에 대해서는 이제 J단이 이제 C단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건너편에 이제 모멘트, I단의 모멘트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부재 내부에 아무런 하중이 가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첫 항 고정단 발력 모멘트는 AB 부재나 BC 부재나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재 AB에 대해서는 A단의 모멘트가 0인 상태가 반영이 된 수정처짐각 방정식 MBA는 첫 항 고정단 발력 모멘트는 0 더하기 L분의 3EI에다가 B단의 처짐각 세타 B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좌측에서 보면은 A단이 처짐이 안 생기고 B단만 지점 치마 문제에서 제시된 델타 B라는 지점 치마가 생겼을 때 AB 부재의 변형 전 부재축은 수평축이지만 AB 부재의 변형 후 부재축이 돌아갑니다. L분지 델타 B만큼 시계 방향으로 AB 부재는 부재의 축이
수평축에서부터 변형 후 B점의 치마가 델타 B가 생겼기 때문에 부재의 축이 L분지 델타 B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한다면 부재축의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L분의 델타고, 이때 여기 부호에 마이너스를 조심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부재축의 회전 L분지 델타 B가 AB 부재의 차중각 방정식의 끝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부재 BC에 대해서도 수정 처짐각 방정식을 산정을 합니다. 즉, 부재 BC에 대해서는 이제 C단의 모멘트가 이제 0인 상태가 유지되면서 C단이 롤러니까 B단의 모멘트 MBC는 첫 항 고정단 발력 모멘트는 0입니다. 부재 내부에 아무런 외부 하중이 없기 때문에 고정단 발력 모멘트는 0. 그다음에 L분의 3EI 곱하기 B단의 처짐각 세타 B. 그리고 부재 BC의 이제 부재축의 회전각을 살펴봐야 되는데, 부재 BC는 B단의 지점 치마가 델타 B, C단의 지점 치마가 델타 C입니다. 그림과 같이. 그래서 부재축이 돌아갑니다. B점도 내려가고 C점도 내려가서 부재축은 L분의 델타 B 마이너스 델타 C만큼 회전을 하는데, 이때 회전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 그림처럼. 따라서 시계 방향을 만약에 양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음으로. 그래서 최초 수정각 방정식에 여기 부재축의 회전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L분의 델타 B 마이너스 델타 C가 됩니다. 이렇게 부재별 AB, 부재 BC에 대하여 단부 모멘트를 표현하는 처짐각 방정식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형의 개념이 또 성립을 해야 됩니다. 즉, 비절점 좌우축의 두 모멘트의 합이 0인 비절점 좌우축, 비절점 좌측에서의 모멘트와 비절점 우측에서의 모멘트의 합이 0인식을 정리하면은 이와 같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미지의 독립변이 세타 B를 2L분의 델타 C라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타 B가 2L분의 델타 C라는 사항이 파악이 됐으면 이 세타 B를 세타 C를 세타 B가 2L분의 델타 C라는 사항이 파악이 됐으면 이 세타 B를 여기 최초 처짐각 방정식에 세타 B를 대입을 하면은 부재별 단부 모멘트 AB 부재의 B단 모멘트와 BC 부재의 B단 모멘트를 각각 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게 두 개가 합산을 해서 B절점에서의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변형일치법에서 산정한 결과와 동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짐각 방정식을 활용해서 연속보의 거동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처짐각 방정식을 뼈대 구조의 거동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구조는 기본적으로 좌측에 횡방향으로 못 움직이는 횡변이가 없는 뼈대 구조와 우측에 횡방향으로 좌우로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러한 뼈대 구조로 이제 대분이 됩니다. 첫 번째 횡변이가 없는 뼈대 구조는 모양만 뼈대 구조이고, 해석의 전체적인 절차는 연속보와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횡변이가 있는 뼈대 구조는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좌측에 횡변이가 없는 제자리에서 휘기만 하는 이런 뼈대 구조는 연속보와 해석의 모든 흐름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횡변이가 없는 그림과 같은 뼈대 구조의 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재는 AB 부재, 좌측 기둥, BC 부재, CD 부재, 우측 기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점 조건은 A단은 완전 고정단, 오른쪽 기둥 하단 D단도 완전 고정단이면서 기둥 상단 C단의 횡방향 변이가 억제되어 있는 수직 방향 롤러이기 때문에 횡방향 변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횡방향 변이가 없고 제자리에서 휘기만 하는 뼈대 구조는 이제 연속보와 해석 과정이 이제 동일합니다. A, B, C, D 네 절점에서 발생 가능한 변이, 독립적인 회전 변이 성분은 B점의 회전 세타 B와 C점의 회전 세타 C가 되겠습니다. 부재별 처짐각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부재 AB에 대해서 부재 AB는 A단과 B단의 모멘트가 다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 모멘트가 다 생기는 일반적인 처짐각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재 AB는 부재 내부에 외부 하중이 없기 때문에 처짐각 방정식의 첫 항인 고정단 발력 모멘트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값을 대입을 하면은 부재 AB의 양단 모멘트 A단에서 MAB, B단에서 MBA의 모멘트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부재 AB의 I단의 모멘트가 이제 세타 A인데 세타 A는 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재 BC입니다. 부재 BC는 우선 부재 내부에 등분포 하중이 가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정단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부재 B단과 부재 C단을 강제 고정했을 때 좌우측 B단의 모멘트는 12분의 WL제곱, 우측 C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6.7의 고정단 발력 모멘트가 B단에서는 반시계 방향, C단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계 방향을 만약에 양으로 한다면 부재 BC의 B단의 모멘트와 C단의 모멘트가 각각 이렇게 첫 번째 고정단 모멘트 그리고 L분의 2EI의 양단 회전각이 각각 세타 B, 세타 C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재 BC의 부재축의 회전각은 0이 되겠습니다. 변형전 부재축도 수평축, 변형전이나 변형후나 똑같은 부재축은 수평축이기 때문에 처짐각 방정식의 마지막 항, 부재축의 회전각을 의미하는 L분지 델타는 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AB 부재나 BC 부재, CD 부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횡방향으로 변이가 없기 때문에 세 개 부재 다 모두 제자리에서 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재축의 회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재 CD에 대해서도 오른쪽 기둥 부재 CD에 대해서도 부재 내부에 외부 하중이 없기 때문에 고정단 발력 모멘트는 0이고 그래서 양단의 모멘트를 이렇게 처짐각 방정식에 부재 CD에 대해서는 이제 세타 D가 이제 고정단이기 때문에 0인 사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처짐각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재별 처짐각 방정식이 이제 부재별로 부재 AB, 부재 BC, 부재 CD에서 처짐각 방정식이 세워지면은 그 다음 과정은 3번 이제 절점별 평형 방정식 조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점 B에서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B절점 좌측에 있는 모멘트 MBA와 B절점 우측에 있는 모멘트 MBC의 합이 0이 됩니다. 즉 B절점 좌측에 있는 MBA와 B절점 우측에서의 모멘트 MBC 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하나의 평형 방정식이 등장을 하고 똑같이 절점 C에서도 C절점 좌우측에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C절점 좌측에서의 모멘트 MCB와 C절점 우측에서의 모멘트 MCD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두 번째 평형 방정식. 이 두 개의 평형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B점의 회전 처짐각 세타 B와 C점의 처짐각을 각각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B점과 C점에서의 처짐각 세타 B, 세타 C가 각각 산정이 됐다면 이 두 개의 세타 B와 세타 C를 최초 처짐각 방정식, 부재별 처짐각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부재별로 단부 모멘트 값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재 A, B에 대하여 세타 B의 자리에다가 2i분의 222라는 값을 대입하면은 부재 A, B의 왼쪽 단, 오른쪽 단의 모멘트가 도출이 되고 부재 B, C에 대해서도 세타 B 값과 세타 C 값을 대입을 하면은 단부 모멘트 값이 나오고 부재 C,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산정된 수치화된 모멘트가 또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즉 첫 번째 B점에서 봤을 때 B점 좌측의 모멘트와 B점 우측의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지, 또 C에서도 C점 좌측의 모멘트와 C점 우측의 모멘트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재별 단부 모멘트의 값이 수치적으로 계산이 됐으면 이제 휨 모멘트도를 그리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모멘트의 회전 방향을 우리는 시계 방향을 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입각해서 첫 번째 부재 AB의 A단의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22.2, 즉 이런 모멘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또 B단의 모멘트도 플러스 44.4, 즉 시계 방향으로 44.4의 모멘트입니다. 부재 내부에는 아무런 하중이 없습니다. 따라서 AB 부재의 휨 상황은 이렇게 단부 모멘트가 다 플러스로 22.2와 44.4. 따라서 이 힘과 평형을 이루는 전단력 VAB, AB 부재 A단의 전단력은 두 모멘트를 더해서 부재 길이로 나눈 값 3.3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휨 모멘트 도는 A점 부근에서는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휘어지는 거동을 보이고 기둥 상단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볼록하게 휘는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물 내부에서 이 내부에서 AB 부재를 들보처럼 취급해서 보면은 이쪽 안쪽이 하단, 이 바깥쪽이 상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쪽 아래쪽으로 휘는 것을 양으로 하면은 A단의 모멘트가 양의 모멘트고 B단의 모멘트는 음의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재 BC의 휨 모멘트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처짐각법에 의해서 부재 BC의 왼쪽 모멘트가 마이너스 44.5, 부재 BC의 오른쪽 모멘트는 플러스 44.5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이때 지금 모멘트의 회전의 양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 MBC가 마이너스 40.5라는 얘기는 이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44.5의 모멘트가 있다는 거고 MCB 플러스 44.5는 이렇게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부재 BC는 부재 내부의 등분포화 중 2가 가력이 되는 부재입니다. 따라서 단부 모멘트와 부재 내부의 가력 모멘트 둘을 분리해서 첫 번째 단부 모멘트는 0이고 부재 내부의 등분포화 중만 가력이 되는 경우 더하기 두 번째는 단부 모멘트만 제하되는 경우, 이렇게 하중 제하 경우를 둘로 나눠서 첫 번째 단부 모멘트는 없고 등분포화 중만 가력이 되는 경우의 휨 상황은 단부 모멘트는 0이고 등분포화 중 W라 등분포화 중이 제하됐을 때 가운데 축보 중앙에서의 최대 모멘트는 8분의 WL제곱, 즉 아래로 볼록한 양의 베개 모멘트가 있고 두 번째 좌우측에서 동일한 44.5의 단부 모멘트만 가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보는 위로 볼록한 음의 모멘트입니다. 양단 모멘트가 똑같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로 볼록한 음의 모멘트 44.5가 제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하면은 바로 왼쪽 단, 오른쪽 단의 음의 모멘트는 마이너스 44.5고 중앙부에서 모멘트는 양으로 외력에 의하여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부 모멘트에 의하여 마이너스 44.5가 합산이 된 아래로 볼록한 양으로 55.5의 모멘트가 이 중앙부에 발생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AB 부재, BC 부재, CD 부재의 부재별 휨 모멘트 도를 다 이제 구조물에 도시를 하면은 최종적인 휨 모멘트 도는 이 우측 그림과 같이 도식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은 프레임이지만 기둥상단의 횡변이가 억제돼 가지고 횡방향 좌우로 못 움직이면서 제자리에서만 회전되는 그러한 뼈대 구조물의 해석 방법은 처짐각 방정식을 이용한 해석 기법은 형태만 프레임이지 전반적으로 모든 과정이 연속 들보와 동일한 해석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